자, 724페이지 제2절 지방자치 민주주의 관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양자 비교한 게 나올 거예요. 자, 725페이지. 요게 가끔 등장합니다. 가끔 등장했고, 올해 군무원 구군 문제 3개 나왔어요. 군무원 구군 문제, 양자 비교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724페이지. 일단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상관관계 인정설이 있고 상관관계 부정설로 나눠지는데, 상관관계 인정설은 영미계의 주민자치, 아까 주민자치 배운 거 기억나? 체협의의 개념? 여기에 근거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급일부터 쭉 나왔는데 펜터블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3번 봐봐.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풀뿌리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위 학자 가운데 제임스 브라이스입니다. 거기 제임스 브라이스라고 나왔죠?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교 훈련장 다 제임스 브라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쌍가루 이번에 상관관계 부정설을 얘기할 때는 대륙법계의 단체자치 입장을 얘기합니다. 대륙법계 단체자치. 거기 여러분들 특히 좀 정리할 학자가 누구냐면은 랑그로드라는 사람 한 사람 나왔을게요. 그 사람 좀 외워둬야 돼. 랑그로드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 일본의 유럽 대륙의 역사적 우연이란 말이 나오죠. 랑그로드 이런 얘기하죠. 지방자치와 민주 출발점이 같은 것은 우연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민주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불필요하다고 파악한 게 랑그로드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 부정설은 대륙법계 입장이다. 이게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럼 바로 이제 옆 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양자 비교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박스 보자. 자치권 1위부터 보겠는데, 주민자치는 고유권설이라고 나왔나? 그걸 이제 자연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 성립하기 이전부터 하늘, 자연이 준 천부적 권리라고 파악하는 것, 이 바로 고유권설, 자연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단체자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지방정부의 권한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여러분들 권한을 줬을 뿐이다. 그게 국가로부터 내려왔다. 그걸 전례권설, 국권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치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죠. 정치적 의미에서 주권재민이란 말이 나왔나? 이 주권재민은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주민에게 있고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표현이에요. 거기에 기술도구 있고. 예전에 법률적 의미예요.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지방정부로 여러분들 권한을 준 게 자치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의미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주민 고유의 권리로서 보다 광범위한 것은 주민자치고, 단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권리니까 보다도 협소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된 것은 주민자치고, 단체자치를 얘기할 때는 지방분권 사상에다가 밑줄. 여러분 지방분권의 반대말은 뭐야? 중앙집권 아니야. 그럼 지방분권은 뭘까?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내려온 것이 지방분권 아니야. 그럼 제가 좀 전에 단체자치는 중앙정부 국가의 권한 가운데 일부가 지방정부로 전래된 거라 그랬죠? 그럼 지방분권과 같은 거 아니야? 지방분권 사상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자, 요게 출제에 나왔던 건데,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주민자치는 기능적 협력적 관계란 말은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수평적 관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을 중앙이 지방정부한테 여러분들 미비한 기능을 도와주고 있다고 표현이에요. 기능적 협력적 관계란 말을 쓰고 있고, 단체자치를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라 권력을 갖고 위에서 찍어내린다 해서 권력적 감독 관계, 그걸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직적 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권한 배분 방식,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나왔는데, 자, 그거 들어보자. 아까 제가 주민자치의 개념을 얘기할 때 체협의의 지방행정 기억나? 기억나죠, 여러분들? 체협의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일정한 지역 내에서 누가 주민이 사무는 그 지방에는 고유의 사무만을 처리하잖아. 위임사무라는 게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요. 아까 주민자치 체협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주민이 여러분들 그 지역이 원하는 고유의 사무만을 처리하는 게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얘기한 건 주민자치에서는 그러면 위임 사무라는 게 존립할 수가 없어요. 왜? 지방정부는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 보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공원 있죠, 파크.
공원도 경우에 따라 국가가 여러분들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은 공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법을 만들어 거기에 근거하여 이러이러한 공원은 누가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이러이러한 공원은 국가가 관장에다 해가지고 개별법을 만들어 지정해 준다고. 이게 개별적 지정주의 여러분들. 자, 도로 같은 경우, 도로.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국가가 관장하는, 국도 지방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할 도로가 있고 지방이 관장할 도로가 있다. 그러면 도로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러이러한 도로는 국가가 담당하고 이러이러한 도로는 지방이 담당한다 하고 개별적으로 사무를 이렇게 지정해 준다고. 이게 바로 개별적 지정주의예요. 근데 단사실은 포괄적 위임지. 자, 포괄적 위임지는 이거 보자. 지방자치법이나 관계법률에서 이렇게 나와. 국가는 지방으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국가는 지방으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사무를 포괄적으로 아무 때나 위임할 수 있다고 것을 포괄적 위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괄적 위임주의를 다른 말로 포괄적 수권주의라 그래. 포괄적 위임주의, 포괄적 수권주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민자치는 개별적 지정주의고 이쪽은 포괄적 위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자, 중앙통제 방식을 얘기할 때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입법통제나 사법통제가 발달된 게 바로 뭐다? 주민자치라고 그랬고, 단체체는 행정적 통제, 행정적 통제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뭘 얘기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걸 얘기해요. 이쪽은 여러분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입법부라든가 사법부에서 통제를 많이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개별적 지정주의에서는 개별 법률을 만들어서 일일이 지정한다고 얘기 잘했어요. 했죠? 그럼 법을 만드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게야? 국회에서 하잖아. 그래서 입법부에 의한 통제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가운데 수평적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야,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수평으로 보는 것은 주민자치야, 단체자치야. 주민자치. 그럼 여러분들 여기 선생님 보자. 부부가 나이가 같아, 대등해. 그럼 자주 싸워 안 싸워? 자주 싸워요. 부부가 나이차이가 많이 나면 싸울 일 없어요. 선생님 아는 선생님 한 사람이 결혼 늦게 해서 42인가 43세 했거든. 근데 이제 노량진에 현재 강의할 텐데 밤 10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가 와서 김 교수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 부동산에서 민법 강의하는 친구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역 앞에 있는 이제 소주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소주 한 병을 먹었더라고. 그러더니 주머니에 사진을 꺼내주면 날 보여주는 게야. 김 교수 예쁘지 그러더라고. 누구야? 조카야?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래. 나이 차이가 27살 차이라.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게 다 예쁘대. 변태 같아. 여기 보세요. 얘가 30살 때 부인은 몇 살이야? 3살이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선생님 생각할 때 징그럽지. 아니, 이게 어찌든 간에 걔는 안 징그럽대. 예쁘대. 다 예쁘대. 근데 부하가 동갑내기야. 자, 선생님 친구 한 녀석은 동갑내기가 있거든? 아니, 선생님도 동갑내기지만 동갑내면 자주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싸우도 안 되면 멱살 잡고 어디가? 법원에 가 안 가? 법원에서 해결을 많이 하네. 그래서 사법통제가 발달됐다. 그런 말 쓰는 거예요. 알았냐? 그렇게 있어가지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 형태는 이제 기관통합형이란 말은 이걸 의회 단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의회 단일주의. 이 의회 단일주의는 지방의회가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 군수가 없어. 시장 군수가 없어. 시장 군수가 없다고. 그럼 누가 하는 게야? 어? 지방의회가 시장 군수의 역할을 다 담당하는 걸 얘기해. 지방정부가 시장 군수 역할을 다 담당하는 걸 얘기해. 아, 지방의회가. 이게 의회 단일주의. 기관 통합이니까 그러니까 의결기관 지방의회하고 집행기관 단체장이 다 하나다 이게. 기관 통합형. 근데 이쪽은 계립형은 분리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해. 의결기관 따로 있고 집행기관 따로 있는 걸.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대립형이에요. 자, 한국은 여러분들 기관 통합형일까 대립형일까? 한국은 여러분들 기관 대립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지방의회 별도로 있고 시장군수 별도로 있어 없어? 있지. 한국은 대립형이에요.
자,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는 아까 여러분들 위임사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그거 없으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지 구분하지. 근데 이쪽에 단체자치는 위임사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고유의 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고유의 사무하고 위임사무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주민자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주민자치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 독립세를 얘기할 때는 자주지원이란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주민들한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재원. 그걸 여러분들 뭐라 한다? 자주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전지원을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국가가 다 중앙정부가 다 징수를 해. 해가지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형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럼 얼마나 필요해? 1,000원이에요. 900원만 가져가. 해서 이게 주는 걸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걷어가지고 지방정부한테 이게 준다. 그래서 부가세라 그런다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의존해 안 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의전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숙제에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밑에 민주주의에 관계해가지고 주민자치는 상관관계 인정설 나왔고 이쪽은 상관관계 아까 부정설 기억나고 당연히 여러분들 주민자치는 아까 지방의회가 시장군수 역할을 다 관장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지방의회가 힘이 세 안 세? 세겠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일왕이라든가 영국의 여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잖아. 그런 식으로 시장군수가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결기관이 힘이 센 게야. 이쪽은 누가 힘이 세냐? 집행기관이 힘이 세. 자, 여기 보자. 아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인천시장 이름 누가 그랬어요? 인천시장 박남춘. 그럼 인천시 광역위의 의장 누구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는 누가 힘이 생겨? 시장이 힘이 생겨? 의회, 지방의회가 힘이 생겨? 시장이 힘이 세지 의결기관, 지방의회가 힘이 센 건 아니지.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집행기관 우월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맨 밑에 건 뭐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들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정리됐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726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형태가 쭉 나왔는데 기관통합형이 나왔고 오른쪽에 기관대립형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기관통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일어나 이렇게 나왔어? 나왔죠. 거기 뭐 여러분 영국, 미국 쪽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근데 오른쪽에 보자. 기관 대립형 자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가 된 거라고 얘기했고 거기 세 가지 형태로 다시 나눠지죠, 여러분들. 세 가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는 집행기관, 여러분들 직선형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게 간선형, 세 번째 임명형,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그럼 집행기관 직선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여러분들 분리가 됐지만 집행기관장, 시장 군수를 주민이 뽑는 걸 얘기해. 우리나라 박남춘 시장 여러분들이 뽑았잖아. 한국은 집행기관 직선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이것도 강시장 의형이 있고 약시장 의형이 있는데 그럼 한국은 누가 힘이 세? 시장이 힘이 세? 의회가 힘이 세? 한국은 시장이 힘이 세지. 그래서 한국은 강시장 의형이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 직선형 가운데 한국은 강시장 의형이다까지 정리. 알았냐? 간선형 임명은 볼 필요가 없어요. 간선 임명 보지 말자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하단에 장단점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자 합니다. 별표 주시고 나중에 읽기라고 써오나. 자, 그거 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 뭐가 나와서 여러분들 나온 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사무 자체는 이제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들 고유의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고유의 사무가 있고, 이걸 고유의 사무를 다른 말로 자치사무라 그래. 옆에 여러분들 단체임하고 기관임이 나왔죠? 둘 다 공통점 뭐야? 위임사무죠. 그래서 국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위임사무는 그 단체임 사무하고 기관임 사무로 다시 나눠서 얘기해. 단체임 사무는 여러분들, 자, 누구한테? 단체한테 위임한 거예요. 단체 동그라미. 지방자치 단체한테 위임된 걸 얘기해요. 국가나 상급단체의 사무가 단체에 위임됐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다음에 기관임 사무를 얘기할 때는 거기 기관 동그라미.
그럼 누구한테 임한 거야? 기관한테 임했는데 이때 기관을 얘기할 때는 적어놓자. 집행기관이라고 적어놔. 집행기관. 집행기관. 그 집행기관한테 위임한 사무, 바로 기관임 사무야. 집행기관한테 위임한 사무.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보자. 지방자치단체는 잘 들어보자. 두 기관으로 나눠서 얘기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했다는 것은 의결기관, 지방의회하고 단체장한테 다 위임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지방의회도 관여한다 안 한다? 관여하는 것 단체임 사무야. 근데 기관임 사무는 누구한테? 집행기관한테만 위임한 거예요. 그럼 집행기관한테만 위임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가 있어 없어? 관여할 수 없는 사무가 바로 기관임 사무예요, 여러분들. 자, 거기 여러분들 거기 729페이지 박스 맨 밑에 지방의회 관여해가지고 고유의 사무하고 단체임 사무는 가능합니다. 제가 단체임 사무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랬잖아. 근데 옆에 기관임 사무는 집행기관 정권에 속한다. 밑줄 지방의회 관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원위치. 원위치. 자, 그러면 고유의 사무를 얘기할 때는 지방 자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한 사무다 고유의 사무인데, 자, 물어보자. 지방 정부의 존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 물어볼게. 주권이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가 있어 없어? 주권이 없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고유의 사무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치권과 관련된 사무예요. 뭐하고? 자치권과 관련된 사무가 고유의 사무예요, 여러분들. 자치권. 자치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여러분들 지방적 공공사무가 나왔는데 거기 뭐 공공복지, 도시계획, 위생철교 나왔는데 말이 좀 어렵지? 근데 적어라. 지역 안의 이해관계. 지역 안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무, 지금 얘기한 고유의 사무예요. 지역 안의 이해관계. 선생님, 지역 안의 이해관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내가 지역 안의 이해관계는 별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 인천시에다가 공원 만들어서, 그럼 이건 인천시 지역 안의 이해관계야? 인천하고 경기도의 지역 간의 이해관계야? 지역 간의 이해관계지. 이런 것이 지금 이건 고유의 사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시행한다는 규정은 다 고유의 사무예요. 지방자치법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고유의 사무예요. 거기 내용 나온 거 보시면은 고유의 사무는 지방정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무예요. 왜? 고유의 사무니까. 거기 상하수도, 시장. 자, 여기 보자. 석바위 시장 인천에 만들어놨죠. 석바위 시장 만들면은 석바위 시장은 인천 시민을 위한 게야, 경기도민을 위한 게야. 인천 시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원과 운동장, 초등학교, 지방세, 오물 처리 및 청소,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 그리고 물음표도. 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는 고유의 사무로 보기도 하고 단체임 사무로 보기도 해. 이거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를 얘기할 때는 뭐로 보는 게 나을까? 이건 여러분 지역 간의 이해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팬데믹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전국적 이해관계지 한 지역 안의 이해관계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고유의 사무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좀 내가 볼 때는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임 사무로 보는 사람도 있고 고유의 사무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물음표 두라고요, 여러분들. 물음표. 자, 그 다음에 소방, 민방위, 도서관 관리, 도축장, 맨 밑 끝에 밑줄. 주민등록 사무, 이거 몽땅 다 고유의 사무에 들어갑니다. 자, 이 고유의 사무에 대한 여러분들 감독은 이제 국가의 감독인데 뭐 어떠한 감독만 하냐? 합법성만을 감독을 해.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감독을 합니다. 법령을 위반했다 이럴 때만 감독하는 거야. 그럼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감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후감독이야, 사전감독이야?
사후감독이죠. 이 사후감독을 다른 말로 교정적 감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합법성에 대한 소극적, 그 다음 교정적 감독이란 말은 사후적 감독. 자, 그다음에 경비를 얘기하던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보조금은 나중에 얘기할게. 그 다음에 배상은 지방정부 책임입니다. 아까 지방위에 관여 가능하다. 자, 고유의 사무 좀 얘기했어요. 자, 그래 단체임 사무를 한 거 보자.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누구한테 위임했어요? 그쵸? 단체에 위임한다 그랬죠?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이게 단체임 사무예요, 여러분들. 일단 위임되면은 자치사무와 함께 지방의회가 관여를 합니다. 아까 지방의회도 관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령의 형식 나온 거 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면 상급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기초한테 위임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내용, 개개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자, 그 다음에 위임했으면은 지방정부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아니야. 무조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무고. 거기 여러분들 그 사무의 종류 쪽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거 외워야 합니다. 거기 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 사무. 하천유지, 국토유지, 보선, 보건소 생활보호 사무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체임 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암기사항이에요. 자, 감독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고유의 감독뿐만이 아니라 무슨 감독? 함목적성도 감독합니다. 고유의 감독뿐만이 아니라 함목적성도 감독한다. 함목적성은 적어보자. 공익이라고 적어놔. 공익을 저해했는지, 법은 어기지 않았는데 공익을 저해했는지까지 감독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단체임 사무는 그 맨 밑에 표현 잘 보자. 지방적 이해관계도 있고 국가적 이해관계도 있는 사무예요. 동시는 사무. 사무는 뭐에 모호하잖아. 모호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인천시에 보건 설치해서 그 인천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천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인천시 보건소는 경기도 사람이 와서 여러분 보건소 와라. 여기 보건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여기 미졸고 보건소 있어. 그럼 미졸고 보건소는 여러분들 인천 시민이 오지 경기도민이 와라. 안 오잖아, 여러분들. 그럼 보건소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고유사무 같잖아. 근데 웃긴 게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야. 보건복지부 산하기구. 그렇게 볼 땐 여러분들 뭐야? 국가사무의 성격도 내포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의견이 굉장히 좀 달라.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여러분들 단체임사무, 기관임사무는 앞으로 폐지하려고 그래. 앞으로 폐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무의 규정을 없애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외워두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 거기 여러분들 국도라고 나왔나? 지방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어 없어? 그 국도예요, 여러분들. 그 국도 유지 보선 사무도 단체임 사무에 들어간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책임은 국가 지방정부 공동 책임이고 지방에 관여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나온 게 이제 기관임 사무가 나온 거 보자. 기관임 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누구한테 위임했어? 집행기관한테 위임한 사무가 기관임 사무예요, 여러분들. 집행기관이에요, 여러분들. 집행기관. 그래서 그 법령상의 형식 나온 거 봐. 각종 법령에 도지사, 지장, 군수가 못못을 시행한다는 규정 중 밑줄 전국적 통일을 유하는 사무 및 직권 위임이란 규정을 두고 단체장한테 위임했다. 이 단체장이 바로 집행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이걸 직권위임이라고 그래. 이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위임의 대상이 지금 여러분들 집행기관이지 지방이 아니잖아.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는 기관장, 집행기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기관임사무에 되는 거고. 내용 밑줄 전국적 이해관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관사무야. 전국적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사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한 기관임사무예요. 우리나라는 기관임사무가 제일 많다, 안 많다? 많다라고 얘기하죠. 거기 경찰, 국세조사, 공유수면 매립, 밑줄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구조사, 선거 이거 몽땅 다 기관임사무로 보고 있어요. 이거 외워야 합니다.
이건 암기상이에요, 암기상. 자, 그러면 이제 기관임 사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국가는 전면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왜? 전신 국가 사무가 되기 때문에 전면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걸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전면적 지휘 감독권 행사한다고 얘기했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감독, 단체임 사무의 감독에다가 사전적 예방적 감독까지 해.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방적 감독, 이것을 적극적 감독이라고 그래요. 무슨 감독? 적극적 감독. 그러니까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후적 감독뿐만이 아니라 합법적 성도 감독하고 예방적 감독도 한다 그러고 이게 적극적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얘기한 기관임 사무를 지방단체장이 여러분들 이행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이행 명령 내릴 수가 있다 없다? 이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야, 마 이행해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방정부 입장에서 그 지금 얘기한 이행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기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명령 처분 취소 정지가 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이때 법원 적어놓고 대법원 적어놔. 대법원. 대법원. 제가 어디라 그랬어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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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오른쪽에 배상은 국가 책임입니다. 누구 책임? 국가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자체는 아까 얘기한 거 보자. 집행기관 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관여한다 못한다?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무 처리를 위한 경비 부담에 있는 경우에는 관여할 수 있어요. 워낙 이제 이건 기관임 사무는 정식 국가 사무라 국가 돈을 다 대야 되거든. 근데 국가 지방법 정부고 야 너 돈 좀 내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여러분들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고. 왜 우리가 냈마 안 냈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야 국가한테. 그리고 1999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단체가 미출 기관임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관임 사무는 전체 국가 사무가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의회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판결 내렸다. 뭐 그 정도는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그 정도는 숙지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거 봤으면은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사무 배분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그 일본의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 현지성의 원칙 나온 거 있죠. 거기 보자 여러분들. 지방행정을 민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 가장 위한 최저 단위가 바로 시군구 아니야.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해야 한다고 그걸 숙지해서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알았냐?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게요. 프린트물 잠깐 보세요. 프린트물 또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중간 박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박스 바로 위에 봐. 사무 배분 밑줄 보충성 원칙을 규정해 나왔어요. 11조에다가.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무 배분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해 놨다. 자, 중앙정부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한다 이렇게 나왔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11조 2항 나온 거 봐.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자치구가 처리할 수 없다. 이때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의 사무로 각자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좀 숙지해서 가져가야 돼. 알았냐?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도 가져가야 되는데 국가는 지방단체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단체에 재배분할 때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단체가 그 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게 포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기가 말고 그냥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라. 전염병 예방 사무
자,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전혀 포괄적으로. 전혀 예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11조에서 새롭게 추가해 놓은 게 포괄적 배분의 원칙을 추가시켜 놓고 있어요. 뭘 추가시켜 놓고 있다? 포괄적 배분의 원칙. 그래서 여러분 교재 719페이지 다시 교재 봐봐. 거기 여러분들 그 쌍가루 7번에다가 포괄적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나 적어놔. 포괄적 배분의 원칙.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충성의 원칙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럼 지금 이게 보충성의 원칙은 상호 배분의 원칙 가운데 뭐랑 관련돼? 현지성 원칙 관련돼. 뭐하고? 현지성 원칙과 관련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보충성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현지성 원칙은 뭐랑 관련된다? 보충성 원칙과 또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좀 전에 얘기한 거 봐. 가장 밀접한 누구한테 C군 자치구에 먼저 배분하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건 같은 말이지 뭐야. 그렇게 내용 정리. 선생님 그 상호배분의 원칙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두 가지 형태 정도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현지성의 원칙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뭐 그 정도는 가져가야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730페이지. 자, 맨 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 배분론 자체가 쭉 나왔는데, 자, 1번에 다운지 별표에도 다운지에서 여러분들 중앙과 지방 간의 여러분들 기능 배분, 사무 배분은 밑줄 역사적으로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제도화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 숙제에서 가져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를 배분할 땐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행정적 합리성의 중진이야. 누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도 능률적이냐가. 그러니까 지방이 담당할 때 능률적이다. 그럼 지방정부한테 주면 되겠고. 알았습니까? 이게 바로 행정적 합리성의 증지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여 밑줄 친 거 보자. 순수 공공재 및 외부 효과가 큰 제한은 누가 담당하라? 중앙이. 지역 공공재는 여러분들 도로 만들어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그런 걸 얘기해. 알았어요? 지역 공공재 및 외부 효과가 작은 제한은 지방에서 언급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보세요. 외부 효과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해. 가격을 통하지 않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천에다가 뭘 건립했다 근데 다른 지역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까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국가가 관장하는 게 좋아, 지방이 관장하는 게 좋아? 국가가 관장하는 게 좋지. 비록 인천시에 뭘 만들지만 그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 뭐 경기도 아니면 서울시까지 영향이 미친다. 일단 여러분들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운지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운지 시각 꼭 외워서 가져가야 합니다. 암기상이에요, 그건.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옆 페이지의 첨삭 지도에 정부 간 관계론이 나오는데 라이트 거 별표. 자, 라이트는 이제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합니다.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 세 가지 형태가 쭉 나왔다. 자,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자, 그럼 분리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중앙과 지방이 인사나 지정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 해서 분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포괄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이건 거꾸로예요. 지방정부가 중앙에 완벽하게 예속되어 있는 거야. 완벽히 예속되어 있다. 이게 바로 포괄형이에요. 중첩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일정 부분 중첩돼서 이렇게 중앙과 지방이 중첩돼서 서로 여러분들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중첩형인데 여러분들 가장 바람직한 것을 중첩형으로 해석해 놓고 있어요. 무슨 형으로? 중첩형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파악한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 세 가지의 개념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넘겨서 정리할 것 733페이지 제4절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자, 요것도 여러분들 출제 빈출은 C급으로 받으셔야 돼. 자, 먼저 이제 의결기관 자체를 지방의회 그러는데, 자, 지방의회의 의의부터 보겠는데, 의의는 읽지 마세요. 그 대신 그 밑에 성격이 있죠. 성격이 바로 의의랑 똑같아. 제일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죠. 주민대표기관이야. 두 번째, 의사기관. 의사기관은 쉽게 얘기할 때 의사결정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담당한다?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그래서 의사기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해서 뭐라 한다?
의사기관. 그 다음에 합의제입니다. 이원들 자체가 합의를 결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지정해.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입법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시장군수를 감시합니다. 행정감시기관. 그리고 헌법상 주의가 명시가 된 헌법기관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방의 기능 나온 거 보자. 정책 결정 기능 나왔죠. 정책 결정은 두 가지야. 입법 기능하고 의결 기능을 얘기해. 뭐하고 뭐? 입법 기능과 의결 기능을 지금 얘기한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기업부터 내용이 쭉 나왔는데, 조례 지정 개폐,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별표. 법령에 규정된 거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냐? 제외하냐,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2응번 넣어. 딴 거 봐, 2응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또 제외하냐. 예산상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란다? 의결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두 번째는 게 행정사무가 나와요, 여러분들. 행정사무, 감사권이라고 주석권 나왔는데, 이건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국정감사 자체는 정기적으로 하죠. 국정조사는 수시로 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해. 매년 1회. 거기 이제 광역단체는 14일간 하고 기초는 9일 동안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행정사무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청원소리 처리라고 나오죠. 아까 이제 여러분들 일반 주민들은 의회 가서 주민 청원한다고 얘기 전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수리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청원소리 처리 기능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됐습니까? 자, 정리된 거로 간주하고, 쌍가루 4번에 임기와 회기가 나왔는데, 자, 임기는 여러분들 현재 한국은 4년이야. 몇 년? 4년.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한국은 4년 임기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지방의 소식과 회기비에서 기업분에 꼭 정리할 게 B번 봐봐. 의결사항은 나온 거 봐. 의결사항 해가지고 화살표 놓고 이렇게 적어놔. 재과 출과. 지방의 의결은 원칙으로 재과 출과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과 출과. 제조기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때 있어요. 재과 출과. 이걸 원칙으로 해. 재과 출과라고 머릿속에 외워둬야 돼. 재과 출과. 단 여러분들 거기 재과 출과가 아닌 재과 출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게요. 지금 하나만. 딱 두 군데 나오거든. 근데 지금 하나만 외우자. 하나만 이거 듣고 보니까 재과 출사미가 있어. 이거는 제2요구에 대한 의결이야. 자, 칠판에 뭘 적어놨어요? 제2요구. 제2요구란 말은 지방에서 의결했는데 시장이 다시 한번 의결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 의결된 거 도저히 이거 문제 많어. 다시 한번 의결해줘 해가지고 시장이 요구해. 그에 대한 것을 제2할 때는 재과 출사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제조기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뭡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나오죠. 제2요구. 그거는 좀 외워서 가져가야 돼.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암기. 자, 그리고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은 쌍가루 5번에 지방의 의원의 지위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3번 별표 신분부. 자, 의원의 신분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밑줄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인정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인정이 안 됩니다. 미쳐나 면책 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체포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 그리고 형사사건을 고소할 때 법원이 자 누구한테 통지
의회 의장에게 통지한 거지. 거기까지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통지 선택하고 있다고 숙제서 가지고 와야 돼. 신분부에서는 요거 여러분들 면책특권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 불체포특권 인정된다 그러면 틀려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이 지금 국회의원들 면책특권하고 불체포특권 인정을 해 안 해? 그 개새끼들한테 뭘 인정하라고 있냐 이게 나는. 어? 진짜 썩을 때 썩은 새끼들 뭘 인정하냐고. 나는 우리나라 법률을 바꿔가지고 의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 의원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먹거나 돈을 먹거나 하잖아. 그럼 사형에 처한다고 나는 사형에. 그럼 진짜 여러분들 사형에 처하면은 돈을 좀 먹을까 안 먹을까? 덜 먹을 걸. 거의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재산 몰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 안 되겠지. 연좌제까지 걸면 안 되겠지 여러분들. 하여간에 뭐 내가 볼 때는 이 지금 국회의원들, 지방의 의원들 진짜 100명 가운데 99명 반성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명만 깨끗할 것 같아. 99명이 다 썩은 것 같아. 한 명도 조직에서 얼마나 또 왕따를 당할까. 우리 영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무슨 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외롭게 투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부배하 있고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우리나라는 진짜 이 정치하는 사람들 반성을 너무 많이 해야 돼. 너무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진짜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전두환 보고 정치 잘했다는 놈도 있고 별 이상한 또라이가 많아. 야, 별 개 같은 놈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는 게 낫겠다, 그치?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자, 어쨌거나 신분 보호까지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넘겨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736페이지 집행기관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행기관은 단체장, 시장, 군수, 도지사 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저 1번에 단체 수장으로서 일한 말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지휘란 말 나와. 화살표 놓고 적어보자.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또 하나 갖는 거예요. 국가의 기관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뭐가 된다?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 된다 안 된다?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바로 이제 옆 페이지 보시면은 권한에다가 별표. 자, 특히 권한 1번 나온 거 봐. 자치단체 대표 및 사무통할권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들 아까 주민대표는 지방의회야.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단체장이야. 틀려. 그래 안 그래? 볼까? 여러분 교재 앞에 지 봐봐. 두 장을 넘겨봐. 자, 733페이지 잠깐 펴보자. 그 쌍가로 2번 상단에 지방의회 성격 동그라미 1번에 주민대표기관에서 지방의회 나와. 주민을 대표하잖아, 지방의회가. 근데 두 장을 넘겨서 737페이지. 맨 위에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누구야? 단체장이야. 좀 틀려. 두 번째, 지방정부 사무관리 집행권 갖고 있고 소속 행정성 관할단체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에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속 직원 임명이 아니야. 임면이야. 임면이란 말은 임용하고 면직, 옷을 벗게끔 한다. 이 말은 자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임용하고 옷을 벗게끔 할 수 있다. 임면. 됐습니까? 그 지휘감독권 행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회에 가서 여러분들 발의할 수가 있어요. 지방의회에 가서 조례안 예산은 제출할 수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7번에 제2요구권 미출. 자, 선생님 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지방의회에서 의결했는데 의결한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어. 예산상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럼 여러분들 시장이 도지사가 누구한테 가서 지방의회에 가서 도저히 이거 문제 많아. 너희들 법령을 위반했어.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해. 다시 한번 의결해줘. 이게 바로 제2요구권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선결처분권은 뭐냐면은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워낙은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볼 사항이야.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볼 사항인데 도저히 현재 지방에서 의결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걸 의결을 안 보면은 주민의 생명 안전 자체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가 없어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떡하냐? 지방의회 의결 대신에 단체장이 선결, 미리 결정 처분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선결 처분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각수 19를 보자. 19 1번 나온 거 봐.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없거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은 단체장을 얘기하는 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항을 독자적 판단에 의선 처분한다. 주민의 생명 재산보호, 준예산에 이런 경우에만 안정돼서 지금 얘기한 선결 처분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선결 처분권 갖고 있는 것 누구라 했어요? 단체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체장이 갖고 있다 하는 거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박스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 간의 관계가 나오세요, 여러분들. 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갖는 권한에서 1번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제의 요구할 수 있죠. 두 번째, 선결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의회 해상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다음 이쪽에 지방의회 서류 제출 요구권 있고, 행정사무 감사 조사할 수 있고, 행정사무 처리 예 보고 질문 응답할 수 있고, 예산 결산 승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이 있다 없다? 탄핵 소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둘 다 그런 권한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700 여러분들 39페이지 맨 위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는데,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양자 비교한 게 나와. 자, 둘 다 임기가 4년이에요. 자, 두 번째, 단체장은 연임 제한이 있습니다. 3회까지 연거푸 3번 가능해. 근데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은 없죠. 보수 둘 다 유급직이에요. 자, 그리고 단체장 영리행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방의회는 여러분들 영리행위 제한 없다 그러는데 없다고 물음표 해뒀죠. 그 이유가 있는데 쭉 여러분들 각주 24번. 지방의회 이원의 경우 영리행위와 영리목적 거래와 영리사업은 구분해야 한다. 영리목적 거래를 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리사업 종사는 가능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이원이야. 식당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학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리목적으로 거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건 돈 받아먹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형태를 좀 구분해서 가져가시고, 올라가서 둘 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고 정당 참여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비교하는 거 한 문제입니다.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제5절에 지방재정 파트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자.